특이점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세상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죠. 네. 금손. 어. 네. 그리고 똥손. 네. 제 얼굴을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 보민 아나운서는 어디에 속합니까? 아니, 이 질문 자체가 뭔가 저를 똥손으로 가정하고 지금 아니에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렇게 똥손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제 금손이 되고 싶은 이제 동손 정도? 똥손. 네. 그 정도. 네. 동손이 그겁니다. 뭐. 네. 나성훈 아나운서는 혹시. 저는 뭐 금손이죠. 정말요? 네네. 수저도 금수저. 아닌 것 같은데. 네, 알고 봤더니 동수저. 불이 아니에요. 은이더라고요. 네네네. 진짜 금손인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거든요. 저도요. 저도 네. 진짜 지금 금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고 싶은데, 네. 오늘 그런 분들을 좀 모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노력한다고 이 똥손이 금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들께 한번 오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손 능력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다양한 폰트의 손글씨로 감동을 불어넣는 손글씨 작가 박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아, 박수빈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 입는 옷을 수선하고 리폼하거나 평면의 원단을 가방이나 옷 같은 입체적인 작업물로 만들어서 새 삶을 불어넣어주는 정겨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함이 정겨운 씨세요? 네, 네. 전 근데 인사만 했을 뿐인데 뭔가 이분들의 그 느낌이 정말 금손처럼 뭔가 느낌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반짝반짝합니다. 네. 기운이 막 풍겨져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손글씨 작가 박수빈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글씨 작가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손글씨 영상을 만들면서 손글씨 강의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체나 관공서, 개인분들이 의뢰 요청해 오시는 손글씨 작품도 제작을 하면서 광고 촬영도 작품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보빈 아나운서한테 손글씨 강의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네. 무슨 글씨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저한테 상관이에요. 메모를 이렇게 가끔 적어서 저기 좀 선배님 이거 보세요. 뭐야 이게? 나름 신경 쓴 건데, 네,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겨운님은 또 옷을 리폼해서 입으신다고 했는데, 오늘 입고 나온 의상도 리폼을 또 하신 거래요. 정말요? 어떤 건가요? 이 위에. 이 니트 베스트인데요. 네. 이게 이제 소매가 깡통하고 기장이 애매했던 그 니트 스웨터를 제가 요즘 스타일로 크롭하게 좀 자르고 이렇게 니트 베스트로 리폼해서 입고 왔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딱 요새 스타일. 네, 네. 약간 맞아. 짧은 그런 느낌으로 해서. 전혀 리폼한 옷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잘 만드셨네요. 네. 아우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자 오늘 정말 그 두 분의 이야기가 기대가 되는데 먼저 이제 손글씨 네. 금손 박수빈님의 영상부터 저희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와 지금 저게 직접 쓰시는 글씨가 맞아요? 설마요? 네. 손으로 직접 안녕하세요. 컴퓨터로 친 게 아니고요, 저게? 네. 모두 나의 손글씨로 멜멜체와 다양한 손글씨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인간 프린터기 멜멜 책이랑입니다. 인간 프린터기. 진짜. 감사하게도 제 글씨를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제 글씨를 보시면 하시는 질문이 손글씨로 어떻게 하면 인쇄한 것 같이 이런 글씨가 나오나요? 타작이 아니에요, 신기하다는 타작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타자체 그리고 이제 쓰고 있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아니, 했는지. 어떻게 저렇게 쓰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글씨를 연습한 과정, 실질적인 연습 방법 얘기를 좀 많이 궁금해들 하셨거든요. 매일매일 글씨 연습을 공서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글씨가 우와. 안 바뀐다고. 이렇게 우와, 연습만 똑같아요. 계속하면 되는 우와. 거 진짜 맞나요? 라고 진심으로 심각하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연습에 연습, 오랜 시간을 들여 힘들게 노력하는데도 이거 약간 글씨가 좋아지지 않았더니 흘림체예요. 좀 더 저는- 쉽고 우와. 간편하고 확실한 왠지 새로 글씨의 쓰기로 가이드라인이 흘림체를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제 손에 무심코 30년. 습관처럼 배서 자연스럽게 써왔던 것들을 분석하고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매일매일 정자체와
흘림체의 규칙성과 저만의 글씨 습관을 모두 찾아내어서 멜멜 치트키 폼으로 만들었습니다. 글씨를 써온 기간이 길었던 만큼 모든 노하우들을 끄집어내어 정리하고 완성하는데 반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자체의 흘림체와 더불어 50여 가지 다양한 컴퓨터 폰트를 직접 손글씨로 보다 풍부한 감성을 표현해내는 손글씨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한 글씨를 잘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책과 손글씨 강의를 통해 우리 한글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데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글씨 감상해 보실까요? 와. 와. 와, 너무 예쁘네요. 아, 교과서 인쇄체. 네. 아, 교과서에. 책이나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인쇄체. 저 이응의 위에 저 올라간 와. 네, 저런 세세한 것까지. 불이. 저 네. 울어라가 말이죠. 네. 네, 울음이 안 나오겠어요. 각 잡고 올 것 같은. 네. 비상금도 왠지 저기 비상금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걸리면 와. 비상이기 때문에. 어. 재밌는 멘트로 적어본 거예요. 네. 아, 영어도. 영어도 저기 타자처럼. 영어 네. 타자체로 아, 써본 타자체로. 거예요. 네. 우와. 김보빈 아나운서 무슨 뜻이죠? 네. 야. 와. 어머나. 복숭아채. 네. 익숙한 네, 글씨체들이 많네요. 네. 와. 와. 이건 진짜 감동이네요. 입이 떡 와. 벌어져요. 저는 지금 네. 계속 와만 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눈이 약간 의심스러웠어요. 이게 어떻게 그래요? 네. 손으로 정말 쓴 건가? 타자 이거 친 거 아닌가? 그러게 말입니다. 네. 우리 정겨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너무 컴퓨터처럼 너무 잘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봤는데도 이렇게 구현하실 수 있는 글씨체가 굉장히 많으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네. 이거는 거의 뭐 기네스감이 아닌가 싶기도 진짜. 하고 기네스감. 네, 오늘 이 금손 특집에 걸맞게 금손이란 단어는 정말 선생님한테 어울리는 아유, 단어인 것 같고 네. 저는 겸손하게 금손 정도로 저도 해야 될 것 그러시면 같습니다. 안 되는데. 아니 지금 영상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글자체가 나왔단 말이죠. 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구사하실 수 있는 똑같이 따라하실 수 있는 글자체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일일이 뭐 다 세보진 않았는데요. 지금 쓸 수 있는 게 50여 가지 글씨체를 손글씨로 쓰고 있어요. 와. 50가지요? 네. 와,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 영상은 그냥 맛보기로 이렇게. 그러게. 쓰시는 글씨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네. 컴퓨터에 보시면 여러 다양한 폰트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서 학교 우리가 책에서 교과서에서 자주 보던 인쇄체죠. 명조체. 아, 그리고 명조체. 고딕체도 쓰고요. 그리고 타자체, 동그리체, 또 복숭아체, 오이체, 옥수수체, 그리고 강낭콩체, 송체, 흘림체, 그리고 태나무체, 또 훈민정음에 쓰인 판본체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눈에 익은 폰트들은 손으로 다 쓰고 있어요. 네. 와. 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각 획이나 이런 게 네. 글씨체마다 다 그 굵기라던가 이 그쵸. 길이라던가 응, 다 응.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거 예리하시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외워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외우진 못하고요. 이 말씀하신 대로 글씨체마다 그 글씨체만의 독특한 이제 그 자음, 모음, 받침이 합쳐져서 한글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 위치나 이제 비율 또
글씨의 기울기 이런 독특한 특징과 비율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먼저 이제 눈에 담는 거예요. 눈으로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이제 그게 1단계고 2단계는 파악을 했으니까 그 글씨체 똑같이 보고 바로 밑에다 따랐어요. 아.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 3단계는 보지 않고 제가 이제 원하는 쓰고 싶은 문장을 그 글씨체를 완성도로 올려가면서 완성도로 올리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정경님은 어떠십니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도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 감이 이 경지에 오르기까지는. 그리고 지금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그 그림 그리는 밥 아저씨 있잖아요. 오, 네. 그냥 맞아요. 쓱쓱싹싹 네, 그리고 네, 네. 맞아요. 참 쉽죠 하면은 작품이 완성되는 약간 그런 쉽죠? 작품을 지금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 과정을 정말 많이 반복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아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박수빈님은 그럼 원래 어릴 때부터 글씨를 좀 잘 쓰는 편이셨어요? 아, 어릴 적부터요? 네,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이제 국민학교 때, 지금 이제 초등학교죠? 네. 학교 선생님께서 학급 회의만 있으면 저를 앞으로 불러내셔가지고, 불러내셔서 이제 칠판 필기, 판서를 아. 시키시는 거예요. 서기를 했어요. 아마 그 당시 제 또래의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좀 잘 썼던 거 아닌가 혼자 이제 아. 그렇게 그런가 생각이 봐요. 들죠. 아니, 네. 박수빈님 그 옆 짝꿍 있잖아요. 네. 짝꿍은 또 많이 혼난다고. 왜냐면 너는 수빈이는 이렇게 잘 쓰는데 너는 글씨가 그게 뭐니? 비교되잖아요. 네, 맞아. 네. 우리 법인 아나운서도 많이 혼났죠. 저도 서기 출신이에요. 그러세요? 안 그래 보이지만. 그 학교가 어느 학교예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요. 우리라고 하기 좀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요. 글씨 쓰는 그런 학원. 그런 글씨체 학원 같은 거 있었잖아요. 혹시 뭐 서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글씨 교정 막 그런 학원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네. 혹시 뭐 배우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글씨를 따로 배운 적은 없고요. 어. 이제 고등학생 때 제가 열심히 글씨 연습을 좀 했어요. 아. 요즘도 학생들 보면 닦고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색색깔 예쁜 젤펜 사다가 다이어리 꾸미기 하는데 근데 자꾸 예, 그래서 닦고 그게 닦고예요? 그거군요. 서당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서 닦으라 그래 문을 닫아야 되나 지금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요즘 학생들 그런 것처럼 저희 때는 예, 문방구에 가면 펜촉이 있었어요. 50원, 100원 했던 것 같은데 그 펜촉을 사다가 잉크 찍어서 이제 펜글씨 교본에다가 막 열심히 연습을 많이들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저도 연습을 해서 그 고등학생 때 펜글씨 자격증 1급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좀 집중적으로 네네.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게 글씨에 좀 기초를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손글씨를 작가로 활동을 하신 거예요? 아, 네. 저도 이제 학생 때까지만 글씨를 쓰다가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선 거의 이제 쓸 일이 없었죠. 네. 그런데 거의 한 4년 전 정도에 저희 친정엄마가 되게 건강하신데 갑자기 난소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서 먹고 자고 항암 치료에 뭐 수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몇 개월을 병원에서 살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간호하는 시간 외에는. 근데 나중에는 막 몸도 피곤하고 너무 이제 마음도 우울증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책을 가져다가 이제 좋아하는 문구, 글귀 이런 거를 손글씨로 이제 끄적끄적 이렇게 쓰고는 그랬어요. 보호자 쪽 침대에 네. 쭈그리고 앉아서. 근데 신기한 게 그 손글씨를 쓸 때만큼은 이게 좀 쌓였던 게 갑갑한 게 해소되는 느낌? 마음이 좀 차분히 가라앉고 안정되고 위안을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네. 이 보통 글씨체 하나를 완벽하게 따라 쓰고 이 내 글씨체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통 이제 글씨체가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게 좀 쉬운 글씨체들이 있어요. 특징이 좀 뚜렷하고 필기구로 구현하기가 쉬운, 표현하기가 쉬운 글씨체는 하루만 해도 이제 안 보고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려운 글씨체들, 약간 특징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특징이 애매해요. 그리고 복잡한 이런 글씨체들은 거의 일주일 이상 이제 한 몇 주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애매한 글씨체라면 뭐 어떤 게 어떤 있을까요? 게 있어요? 왜 사람으로 글씨체 사람으로 따지면 혹시 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연진한 것 같다. 아, 특징이 너무 명확하시니까. 네네. 근데 맞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글씨체가 이렇게 동그리체처럼 이렇게 자음, 모음, 받침의 비율이 좀 독특하다든지 그 특징이 뚜렷해서 네네. 쓰기 어렵고 쉽고는 나중이고 이렇게 뚜렷한 게 있어요. 그게 더 쉽구나. 예, 그런데 이렇게 타자체나 또는 이제 솔체처럼 좀 특징이 복잡하고 애매해서 포인트 잡기가 어려운 글씨체들은 그걸 다 똑같이 구현해야지 볼 때 똑같은 느낌의 글씨체로 네, 눈에서 네, 인식이 네.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걸리죠. 예, 예.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혹시 직접 개발한 글씨체도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정자체, 흘림체를 멜멜 정자체, 멜멜 흘림체 이렇게 두 가지를 개발을 했는데요. 네. 우리 한글의 전통적인 정자체, 흘림체에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정, 이렇게 절제된 느낌, 네. 현대적인 느낌을 좋아해요. 그래서 네. 그 느낌을 최대한 이렇게 살려서 이제 글씨체를 만든 거거든요. 네. 2030 세대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요? 네, 네. 저 좋아합니다. 뭐라고요? 저 좋아한다고요. 멜멜 그러세요? 정자체, 네. 멜멜 흘림체. 네. 근데 어떤 글씨체인지 너무 궁금해서 지금 혹시 좀 써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너무 궁금했어요. 한번. 알겠습니다. 펜을 또 갖고 네, 나오셨는데 네. 종이에 저희가 직접 네. 지금 써주시는 제가 멜멜 정자체입니다. 정자체예요. 네. 정자체.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또 다른 시선. 시선. 저희 특이점을 네. 써주시는구나. 네. 우와, 특이점을 쓰고 감사합니다. 네, 정자체, 멜멜 정자체로 썼고요. 이야. 오, 멋지다. 이번에는 흘림체로 써보도록 할게요. 와. 네. 멜멜 흘림체. 네. 그 글씨체마다 독특한 특징을 최대한 이렇게 살릴 수 있는 펜 궁합이 있거든요. 네. 글씨의 그 특징이 좀 야. 있네요. 우와. 네. 네, 지금 쓰고 계시는 이 글씨체는 복숭아체. 복숭아채. 네. 네. 톡 터튀는 귀여움이 매력이 복숭아채 완성이 됐습니다. 느낌이 확 다르네요. 네. 네. 저는 복숭아채 정말 마음에 드는데. 그래요? 네, 네. 확실히 신세대의 네. 느낌을. 신세대. 신세대의 느낌을. 그렇습니다. 너무 정확한 표현이셨습니다. 네. 발음이 안 좋아. 아니, 두 분이 이렇게 각장대소를 하실 줄 몰랐어요. 네. 오늘 저 일기 쓸 때 좀 네. 잘 써야 되겠다. 일기 그래서 원래 쓰시잖아요. 일기를 뭐 졸면서 쓰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에요. 네. 우리 박수빈님은 글씨를 너무 잘 쓰는 바람에 네. 오해를 이렇게 받은 적도 있으시다고요? 오해라기보다는 이제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에 가면 서류 낼 일이 많잖아요. 네. 빈칸에 이제 글씨 적어서. 네. 이렇게 적어서 내면 담당자님이 이거 어떻게 알고 어디서 미리 양식을 구해서 프린트를 해왔냐고.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손글씨로 쓴 건데 아마 인쇄한 걸로 아셨는지. 네네. 그래서 지금 받아서 바로 쓴 거다. 그랬더니 막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시면서 이게 진짜 손글씨가 맞냐고 막 신기해하시고 쳐다보시고 그럴 수 이랬던 있겠네요. 적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글씨를 잘 쓰면 이런 일도 생긴다. 저도 손글씨를 쓰면서 좀 힐링을 해보고 싶은데 네. 글씨를 좀 잘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팁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손글씨를 가장 좀 빠르게 간단하게 글씨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글씨를 좀 크게 써보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문 노트 있잖아요. 네. 그 한 칸에 또는 한 칸 4배 사이즈의 4개 글씨에 한 글자가 들어가게 이렇게 크게 써보시면 신기한 게 작은 글씨가 잘 써져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긴 글씨, 큰 글씨, 이 긴 획을 차고 나가면서 쓰려면 손에 필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필력이 이 작은 글씨를 쓸 때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함축돼서 담기게 돼요. 아. 그래서 쉽게 좀 더 수월하게 작은 글씨 편하게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한문 네. 노트. 네. 보빈 아나운서 진짜 네. 연습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네. 예전에 그 서당 다닐 때 그 썼던 한문 노트 있거든요. 아, 네, 뭐 천자문이랑 제가 막 네. 그거 제가 연습하실 거죠? 그 종이 드릴게요. 삭은 거 아니에요? 종이에 삭은 거 아니에요? 네, 조금 노랗게 됐어요. 네, 쓸 수 있나 모르겠어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만나보셔야 될 텐데. 네, 정겨운님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폼을 하시는 그런 영상이겠죠? 네네, 리폼 영상이고 제가 이제 트레이닝 바지로 비스티의 탑을 만드는 리폼 작업을 네.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레이닝 바지로 미스티의 탑이요? 네. 네. 그렇군요. 한번 확인해 윗도리. 보겠습니다. 네, 윗도리. 궁금합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아까 그 옷이 지금 이렇게 변한 거예요? 어머. 아, 직접 모델까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안녕하세요. 모델까지. 정겨운의 정겨운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과 이어지는 바로 크로스 리폼 영상입니다. 윗도리를 아랫도리로, 아랫도리를 윗도리로 그 두 번째. 오늘의 영상에서는 굉장히 큰 헐렁헐렁한 트레이닝복 바지를 비스티의 탑으로 리폼하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이 헐렁헐렁한 트레이닝 바지가 어떻게 힙한 비스티의 탑으로 변신하는지 함께 보시죠. 먼저 패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번엔 제가 직접 타이트한 옷을 입은 상태로 거울을 보면서 라인 테이프를 이용해 옷 위에다 바로 디자인을 해줬어요. 아, 최대한 저렇게 하는 라인을 게 예쁘게 있군요. 해서 한쪽만 라인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이제 옷을 벗어서 가지고 왔는데 신축성이 있는 옷을 입고 라인을 그려줬더니 벗어놓으니까 라인이 많이 삐뚤빼뚤하죠? 우선 라인이 비치는 얇은 종이를 가지고 와서 모양을 그대로 베껴줄게요. 그 다음 자를 이용해 최종적으로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옷을 입었을 때는 입체감이 있는데 종이는 이대로 하면 입체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셔링 물량을 줘서 입체감을 주려고 해요. 셔링은 한 요 정도 주려고 합니다. 길이는 7cm 정도 되네요. 먼저 패턴을 잘라주고 가운데 선을 하나 그어서 또 잘라주겠습니다. 이때 끝은 살짝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종이를 하나 더 준비해주고 방금 잘라준 패턴을 올려놓은 뒤 한쪽만 풀로 붙여줄게요. 셔링은 2배 분량으로 해줄 거라 그럼 7cm가 더 필요하겠죠? 끝에서 7cm 떨어진 지점을 표시해주고 나머지 패턴도 표시된 지점에 맞춰 붙여줄게요. 그 다음 라인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그려줍니다. 전체 1cm로 시접을 그려줄게요. 이제 시접선을 따라 패턴을 시접이 잘라줄게요. 그 바느질하는 비스티 거는 컷 아래 그렇죠? 부분에 네. 패턴도 필요한데 이 부분은 그냥 직사각형으로 만들 거라 직접 사이즈를 재서 그려줄 거예요. 높이는 9cm, 길이는 앞반 32cm에 뒤는 이 정도까지 넘어왔으면 좋겠어서 뒤 양쪽 분량 5cm를 더해 37cm로 해줄게요. 까먹지 않게 패턴에 적어둘게요. 이 정도 실력이시면 리폼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만들고 네, 하셔도. 제작을 할 줄 알면 리폼하기가 좀 더 쉽죠. 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좀 아니까. 네. 모양이 잘 나올지 자신이 없어서 안 입는 옷으로 가봉을 한번 해봤어요. 역시나 패턴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컵의 가운데와 옆쪽이 좀 떠서 수정할 분량을 체크해 줄게요. 뒤는 그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포 바지는 반바지로 잘라서 남편 잠옷으로 만들어줬고요. 저는 아래 부분만 사용해 줄 거예요. 먼저 비스티가 너무 흐물흐물하지 않도록 힘을 주기 하나로 위해 두 개 원단 만드는 거예요? 뒷면에 심지를 우와. 붙여줄 거예요. 부분 심지가 아니고 전체에 심지를 붙여줄 거라 아예 심지를 넓게 남편분 붙여주고 작업을 해주는 트레이닝 거예요. 바지. 네네. 이제 네, 원단의 원래 입으셔야 결선을 되는데 맞춰 저렇게 하신 패턴을 거예요? 따라 이 그려줍니다. 시댁에 막 오랫동안 좀 처박혀 있던 옷을 제가 구제해 준 거예요. 체크해놓은 사이즈에 4면에 시접 1cm씩을 더해서 직사각형으로 그려줄게요. 이제 모두 재단을 근데 저 과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거 잘못하면은 만들었는데 안 맞으면은 네. 일단 큰일이잖아요. 앞과 재단으로 스트랩감을 길게 만들어줄게요.
근데 리폼이라는 게 정답이 없기 컨센트로 때문에 음. 또 잘못되면 조금씩 또 거기에 맞춰서 아, 맞아. 내 맘대로 늘리고 좀- 하면 되고. 그렇죠. 그렇네요. 정답이 그래서 없으니까. 스트랩감을 안쪽이 보이게 반을 접어서 쭉 봉제해 줄게요. 신축성 있는 원단은 살짝 당겨가면서 봉제해 줘야 해요. 아, 이 얇은 재봉틀 스트랩을 솜씨도. 뒤집을 때는 이렇게 빨대를 이용하면 좋아요. 빨대를 스트랩 안으로 쭉쭉쭉 넣어주고 젓가락을 이용해 끝에부터 빨대 안으로 슉슉슉 넣어주면 쇽! 이렇게 쉽게 얇은 스트랩을 뒤집을 수 있답니다. 꿀팁! 어깨에 연결할 긴 스트랩 2개와 허리에 고리로 사용한 스트랩 1개까지 다 만들어졌으면 다리미로 깔끔하게 아까 그 눌러주세요. 바지 밑에 이제 천으로 겉감 위에 이 안감을 스트랩을 이렇게 만드신 맞추고 거네요. 양 옆을 봉제해 줄 건데 스트랩을 이때 방금 바릅니다. 만들어준 네. 스트랩 하나를 저희 밑부분에 끼워서 법인 아나운서. 네. 비스티의 컵의 좌우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서 봉제해 주세요. 그 다음 겉감과 안감 사이를 벌려서 시접을 안감 쪽으로 몰아주고 시접 쪽에서 한 줄 상침해 줄게요. 이렇게 시접을 안감 쪽으로 몰아서 한번 상침해 주면 겉으로 접었을 때 안감이 겉감 쪽으로 삐져나오는 걸 방지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리미로 깔끔하게 눌러주고 올게요. 겉감은 셔링으로 불량 처리를 할 건데 안감은 패턴처럼 접어서 주름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안감을 패턴처럼 접어서 밑에 시접 부분에서 재봉틀로 고정해 줄게요. 겉감은 셔링이 들어갈 부분 시접 쪽에 일단 한 줄 봉제를 해줍니다. 이때 되돌아받기는 하지 않으며 땀 길이는 제일 길게 해주세요. 마지막도 되돌아받기는 하지 않고 실을 길게 남겨서 잘라주세요. 그 다음 실을 살살 잡아당기면서 셔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하는 길이가 나올 때까지 실을 당겨주세요. 이제 허리 부분을 가지고 와서 비스트의 컵과 겉을 마주대고 위치를 잘 맞춰 고정해줄게요. 그 다음 두 조각을 합봉해줍니다. 이렇게 한쪽 컵을 달아줬으면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아까 만들어놨던 짧은 스트랩을 5cm로 4개 잘라줬습니다. 이걸 V자로 접어서 허리 조각의 양쪽 끝에 2개씩 달아줄 거예요. 하나씩 재봉틀로 박아줍니다. 고리를 다 달아줬으면 허리 조각의 사면을 전체 오버로크 처리해줄게요. 이제 오버로크 처리된 부분을 모두 1cm 시접으로 접어 상침해주겠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많이 마지막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어깨 네네. 부분에 달린 긴 스트랩의 끝을 안쪽으로 넣어서 재봉틀로 마감을 해줄게요. 이제 마네킹에 입혀서 우와. 뒤에 끈을 X자로 2번 고리에 통과시켜주고 리본을 묶어주면 안 입는 트레이닝 바지 비스티에로 저 변신. 트레이닝 바지가 저렇게 와. 와. 와, 말도 안 돼. 비포애프터 여러분 확인하시죠. 우와. 트렌디한 옷이 됐어요. 네, 갑자기. 멋진데요. 네. 와. 모델까지 아주 뭐 완벽하시네요. 모델이 너무 멋지십니다. 다 같이 보니까. 네. 네. 와, 잘 봤습니다. 아니, 정말 집에서 편안하게 입는 그 트레이닝 바지가 반바지와 또 뷰스티에로 두 가지로 이렇게 네. 변신을. 아니, 완성된 저 비스에만 보면은 이 옷이 정말 뭐 트레이닝 바지였다 남편의. 생각도 못하죠. 전혀 모르겠어요. 네. 금손 인정합니다. 인정. 네. 아니, 어떻게 그 편안한 트레이닝 바지를 보고 이렇게 변신을 시킬 생각을 하셨어요? 보통은 이제 딱 리폼 하실 때 뭐 상의를 리폼해서 상의를 만들고 맞아요. 하의를 리폼해서 하의를 만드는 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좀 그게 이제 좀 식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조차도 제 스스로도 그런 생각의 틀을 좀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해오던 리폼 스타일은 좀 무난한 스타일의 그런 얌전한 옷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 살짝 제 안에 힙함을 좀 살면서 꺼내어서 좀 힙한 스타일로 리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딴에는 조금 과감하고 파격적이게 리폼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 나올 때 처음에 입고 계셨던 그 티셔츠랑 그것도 나중에 치마로 바뀐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맞아요, 리폼하신 맞아요. 거죠? 네네. 어. 그것도 이제 제 스스로 상하이 챌린지를 혼자서 한 거죠. 그래서 그 티셔츠도 역시나 네. 작아져서 못 입는 남편의 티셔츠로 주로 제 소재가 많이 남편 쪽에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혹시 되게 남편분 옷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입는 건데 막 리폼. 아니 그 치마가 남편분이 입던 티셔츠였다니 정말 이게 와 리폼의 세계가 정말 신세계네요. 네.
우리 박수빈님은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요즘에 이렇게 낡아서 버리는 옷이 없잖아요. 맞아요. 다 이제 안 입게 돼서 트렌드에 뭐 벗어나서 또 안 입게 되는데 이런 우리 정겨운님 같은 능력이 만약에 제가 있다면 옷을 뭐 버릴 일도 없어지고 맞아요. 또 새로운 옷은 생기니까 이건 정말 누가 배워도 배우고 싶은 부러운 능력이세요. 네. 그리고 또 요즘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자원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환경도 살리면서 정말로 필요한 일을 시대적으로 하시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친해지고 싶어요. 옷 좀 바꿔주시면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어떤 옷들 리폼해 보셨어요? 뭐 남성용 박시한 셔츠로 여성용 블라우스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터틀넥 스웨터를 가디건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터틀넥 티셔츠를 라운드넥이나 스퀘어넥 같은 걸로 리폼을 해보기도 했고요. 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이제 제가 입던 스웨터를 리폼해서 아이 상하이 세트 한 벌로 만들어준 적이 있는데 너무 좋네요. 네,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그게 가장 마음에 드는 작업물인 것 같아요. 이야, 우와. 정말 대단. 안 봐도 너무 이쁠 것 같죠? 네. 진짜 예뻤어요. 그리고 내가 입던 옷을 아이에게 그래요. 또 이제 리폼해서 준다는 거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아이 옷은 엄마의 그거를 리폼하는 그런 거고 남편의 옷을 아이로 가지는 않네요. 내리사랑. 내리사랑이지. 철학이 있으시네요. 네. 근데 진짜 그 아이 옷 만들어주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은 정말 금방금방 자라기 때문에 옷을 사주기가 너무 아까운 생각도 들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래서 또 아이 옷을 매번 너무 비싼 옷으로 네. 사주기엔 좀 아깝기도 한데 맞아요. 제가 입던 옷을 리폼해서 아이한테 물려준다는 게 되게 경제적이기도 하고 맞아요. 또 의미도 있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정말 아름다운 물림이네요. 네네. 우리 박수빈님은 평소에 좀 리폼에 관심 있으셨어요? 좋아는 하는데 지금 우리 정겨운님처럼 리폼의 수준은 아니고요. 저도 옷을 이렇게 손바느질로는 뜯어서 고쳤다, 뭐 몇 번 실패도 해보고 고친 적은 있는데 오늘 영상을 이렇게 뵈니까 좀 리폼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영상에서 보니까 그 재봉틀 그 솜씨도 이건 뭐 몇 번 해보신 그런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프로의 수준이죠. 네.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리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리폼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뭘 만드는 것도 좋아했고 옷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꼭 옷이 아니더라도 뭐 우유값에 예쁜 원단을 붙여서 상자로 리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안 입는 옷을 인형으로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선물을 해주기도 했고요. 손재주가 있으셨네요. 그러다가 네. 제 옷을 처음 리폼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청바지를 청치마로 리폼해서 입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네. 아니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라면 초등학생 때부터 재봉틀을 이렇게 다루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네. 초등학교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제 네. 미니 재봉틀을 선물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사용법이 좀 단순해가지고 금방 독학으로 익힐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이번에는 좀 더 크고 좀 더 복잡한 재봉틀을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할머니께서 기본적인 작동법 정도는 저한테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저는 영상 보면서 과연 스승님은 어떤 분이실까? 네. 할머니셨군요. 네.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리폼을 이렇게 취미로 계속 해오신 거예요? 좋아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대학 전공도 관련 분야로 나왔고 그러셨군요. 또 네, 옷을 만드는 거를 좋아했어서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그쪽으로 일을 해보기도 했었고요. 그 패션 브랜드 홍보하는 일도 잠깐 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옷을 만지는 일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출산과 임신과 출산으로 이제 퇴사를 하면서 제 개인 작업만 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여전히 옷을 예쁜 옷을 많이 만들고 만지는 일이 가장 행복하고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 영상도 아주 재밌게 수준 높은 영상 그 편집 기술도 되게 잘 만드신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네.
네. 저는 모델도 특히 그렇고. 이제 모델 일도 하셨잖아요. 아예. 그러게요. 네, 포즈를 막 이렇게. 네. 부끄럽네요. 그 특히 비포 애프터 연출 인상 깊었고 너무 좋아. 춤을 추시던데요. 그러니까요. 춤을, 네. 춤을 좀 잘 추시는 편이신가요? 어떻게 춤을 잘 추시는 거예요? 어쩌다 추게 되신 거예요? 어쩌다. 네. 저는 춤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영상에서 춤을 추게 된 거는 이 리폼이나 수선이라는 분야가 제 또래에서는 사실 크게 주요 관심 분야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제 또래들에게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약간 뭐 춤이라기보단 거의 막춤과 율동과도 같은 그런 춤을 추면서 좀 작업을 유쾌하게 풀어나가기 시작한 거죠. 네. 굉장히 비포 애프터에 신경을 많이 써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보기 좋았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수선이 목적이었는데 나중에는 댄스가 댄스가. 주가 되네. 네. 아니 그 다른 영상들도 보니까 그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수선 뭐 팁 같은 것도 알려주시더라고요. 여기서 뭐 간단하게 하나 좀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이건 정말 초간단 수선법인데요. 저에게 딱 맞을 네.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직접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네. 가지고 왔습니다. 와. 네. 가져오셨군요. 지금 가을에 입으면 딱 좋을 만한. 네, 요즘 이제 니트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니트 수선을 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뭐 애완동물이나 액세서리 같은 데 걸려서 이렇게 올이 삐져나오는 게 맞아요.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올이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빠지게 돼 있거든요, 니트는. 네. 이거를 안으로 감쪽같이 숨겨주는 수선을 할 건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실핀이에요. 실핀. 여성분들 가방에 뒤져보면 실핀 네, 하나씩 네, 네, 나오잖아요. 네. 이 실핀을 벌려서 이 고리를 실핀에 끼워주시고 네. 이거를 이제 삐져나온 올 바로 옆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아. 니트 짜임의 방향을 잘 고려해서 넣으시면 조금 더 감쪽같이 넣으실 수 있고 네. 이 핀의 끝으로 넣으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핀의 머리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옆에로 넣어주셔서 뒤에서 쏙 빼주시면 이렇게 감쪽같이 와. 어디 갔어요? 이야. 어머. 됩니다. 어. 정말 오. 간단하죠? 어디 갔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니, 저희 집에도 저런 삐져나온 맞아요. 네, 올라간 거 많거든요. 많은데.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잘못 이렇게 당기다가 더 나가거든요. 맞아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감쪽같이 네. 수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와. 역시 네. 신기하네요. 금손이십니다. 진짜. 네, 인정. 굉장히 유용해요. 이거. 네, 약간 마법 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게 뿅 하고 사라져버려서. 그러게요. 네. 네, 네, 네. 대단합니다. 네. 네. 최근에 혹시 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런 옷이 있다면 어떤 옷이 있을까요? 요즘 갑자기 날씨가 또 추워졌는데 아이가 또 갑자기 커버리니까 옷장이 점점 비어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또 내리사랑으로 옷을 좀 어떤 옷을 만들어줄까 네, 네. 리폼을 좀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수선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요. 저희 남편 청바지예요. 죄송한데 그 남편분이 늘 불안에 떨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로 제 작업 소재가 이제 남편으로부터 어쩌다 보니 오게 됐는데 이제 저희 남편 바지 청바지의 가랑이가 좀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근데 입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터지면 네, 네. 수선 영상을 찍으려고 이제 빨리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터지기를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자연스럽게. 이제 나의 인기가 터지기를 기다린다. 이분은 남편분의 청바지가 빨리 한 번이 터지기를 저희 특이점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얼른 터져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입으라고 얘기해줄게요. 네. 자, 두 분 오늘 나오셨는데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어요.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정겨운 씨, 네, 먼저. 저는 지금 이제 재봉틀 공방을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 빨리 오픈을 해서 많은 분들과 같이 리폼도 해보고 재밌는 작업도 많이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오랜 꿈인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좋네요. 그래서 네네. 계속 생각만 좀 오래 하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워볼까 싶기도 하고요. 좀 계속해서 조금씩이나마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야,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네. 박수빈님은요? 네, 앞으로도 송구시 작가로 열심히 활동하고요. 또 글씨를 잘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송구시 강의도 꾸준히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우리 한글뿐 아니라 영어나 이렇게 다른 외국어들도 예쁘게 잘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계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을 송구시로 담아서 또 감동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아, 진짜 멋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로 남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고 또 일상을 또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정말 멋지네요. 네. 금속은 뭐 타고나야 된다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두 분을 뵈면은 그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노력과 열정이 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금손 생각이 될 수 듭니다. 있나요, 저희? 네. 자, 두 분의 능력이 앞으로도 쭉 반짝반짝 빛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약에 이런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외에서 수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들어가서 양쪽으로 날개까지 뒤에 보시면 저희 벌 다니죠. 벌 다니죠. 벌통이 있을 거예요. 이게 끓으면 보글보글 끓으면 이게 막 쉰대. 그냥
그냥 살살 넣으면 되고요. 달지 않고 빨리 내가 만들어서 그런 게 더 맛있네요. TBS